자, 오늘은 긍정적 행동 지원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교재 참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이제 강의 녹화해서 수업하는 게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이 강의 녹화 부분들이 익숙치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좀 배우고 싶지 않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서 좀 걱정이 되네요. 일단은 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좀 잘 봐주시고, 저도 또 하는 데까지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볼게요. 자, 그러면 긍정적 행동 지원의 특징부터, 이게 페이지 29쪽에 여러분들 한번 펼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이 이제 효과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에 대안이 있다는 기본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표적 행동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학생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이 부분들이 좀 더 확장된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근거한 또 뭐가 있겠습니까? 바람직한 행동, 그죠? 적절한 행동을 진정시켜 줌으로써 어떤 긍정적 행동 지원에 효과 부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슬라이드에 보면 강조점하고 주요 특징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여기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29쪽에 보면은 강조하는 부분들 중간 부분에 나오죠, 그죠? 일단 행동 기능의 평가, 기능 평가 부분들이 중요하고 또 이제 뭐 다 중요하겠지만은 일단은 뭐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문제 행동의 예방, 그죠? 보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대상들까지 3차적으로 구분을 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의 적극적 교수, 그죠? 이런 부분들은 뭐 대체 행동이라든지 뭐 아동 뭐 특수교육 대상자나 아동 뭐 이런 대상자들이 직접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에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 행동을 한다는 거는 이 바람직한 행동을 해보지 않았던 거고 그 후속 결과에 따라서 뭐 칭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예전 프로그램 EBS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도 보면은 이 문제 행동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문제 행동으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한다. 뭐 엄마 아빠가 있으면은 소통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가지고 가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문제 행동으로 자기의 의사를 소통한다. 이렇게 하면은 참 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하는 뭐 아이들, 아동도 뭐 힘들겠지만은 그 부분들을 어떤 환경적인 변화라든지 어떤 훈육 이런 뭐 주변에 개선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런 부분들은 계속될 것 같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우리 지금 긍정적 행동 지원 부분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대체 기술이라든지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교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떤 외적인 중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기초를 해서 점차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일반화, 그죠? 일반화에 사용하고 그 부분들을 바람직한 행동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그죠 나오죠. 후속 결과의 체계적 사용. 자, 이 체계적 사용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뭐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가정 환경에서 아니면은 학교에서 학교 상황이라면 그죠? 선생님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런 후속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피드백을 받았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체계적 사용 이 부분들도 꼭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주요 특징은 여러분들 맨 밑에 단락에 보면 29쪽 맨 밑에 단락을 보면 수가이와 외 학자들이 긍정적 행동 지원의 주요 특징들을 네 가지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행동과학, 실용적 중재, 그리고 사회적 가치, 체계의 변화로 이게 나누어 놨어요. 요거는 30쪽에 표에 보면은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교재를 펼쳐서 확인하면서 같이 팔로잉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네 가지로 이렇게 주요 특징들은 행동과학의 근거한 원리에 의해서 행동은 어떻게 된다, 학습된다. 이 행동은 학습된다는 것은 행동과학의 원리에 근거한다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용적인 중재, 그죠? 일단 이 실용적인 중재 자체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고 또 이 부분들이 일반화에 도움이 되고 그 일반화를 통해서 계속 이제 어떤 바람직한 행태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그 다음에 체계에 초점을 둔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하고 교재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첫째, 긍정적 행동 지원은 행동은 학습된다는 이렇게 행동과학의 원리에 근거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인간 30쪽 맨 위쪽에 보면은 행동과학은 나오죠, 그죠? 인간 행동은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인간 행동에 대한 지식이 커지면 더욱 바람직하고 기능적인 행동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행동과학의 이론이 이제 제시하고 있죠, 그죠? 이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행동은 어떻게 된다고? 학습된다고. 학습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도 학습에 의해 바뀔 수 있고 또 바람직한 행동도 학습에 의해 습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은 학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학습에 의해 가지고 문제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긍정적 대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바람직한 행동이 이제 학습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또 힘은 들지만 또 열심히 해볼 그런 부분들은 있죠, 그죠? 그래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또 열심히 아이들을 지원해 주면은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긍정적 행동 지원은 실용적인 중재를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우리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단락 보면 실용적이라는 부분들을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이라는 표현은 문제 행동과 그리고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 환경과 적용되는 중재 간의 상황적 적합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의미하긴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긍정적 행동 지원은 일단은 학생, 아동의 그죠? 행동 변화를 위한 핵심이 뭐에 있다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학습, 그죠? 가르치는 것에 있으며 그 변화가 일반화가 되고 의미 있게 유지가 되려면은 일단은 환경의 어떤 변화, 개선, 어떤 재조정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환경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은 사실 일반화나 유지 부분들을 우리가 뭐 어떤 효과로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둘째 부분들이 긍정적 행동 지원은 실용적인 중재를 이제 지원한다. 중요하죠, 그죠? 다 중요합니다. 일단은 두 번째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긍정적 행동 지원은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표에도 보면은 달락달락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여러분 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학생의 행동 변화 부분들이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학생의 행동 변화가 학생의 하루 시간의 전 시간대와 장소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의 뭐 긍정적 행동 지원 이 부분들이 좀 더 다른 사회의 어떤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과 그죠? 저 하루 생활에 뭐 그 몇 프로를 차지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 시간대와 장소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 이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시간대별로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따지자면은 학교 부분에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일어난다면은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두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좀 더 갖출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이 효과가 또 영향을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가지고 그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이 있다 하면은 영향을 미치죠, 그죠? 사회적 가치 아니면은 사회적 규범, 사회적 기술 다양하게 그래서 그 효과가 지속적이고 궁극적으로 또 현재 미래의 어떤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죠? 미쳐버리면 안 되고 미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이런 이제 현재와 미래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떤 개인의 학생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삶의 질의 이제 향상 부분들까지도 이제 좀 얘기를 곁들여서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행동 변화를 위해서 적용하는 중재 이 자체도 학생에게 딱 너는 뭐 문제 있는 아이야 이렇게 어떤 뭐 라벨링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는 예외되어 있고 그게 소속되지 못하고 나는 따로 뭔가를 중재를 받아야 되고 문제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이제 뭐 심리 내적, 외적 이런 부분들에 많은 이제 고통이 가해지겠죠, 그죠? 너는 뭐 어빌리티보다는 하지 못하는 게 많으니까 디서빌리티에 초점을 맞춰지면은 그 자체로도 뭐 여러분들도 그죠? 잘하는군 하고 못하는군 이렇게 딱 나눠지면 여러분들 어디에 가는 게 좋겠어요? 못해도 잘하는군에 속하고 싶죠, 그죠? 자, 그런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않아야 돼요. 나는 이쪽에 해당이 되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닌 곳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야.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학생이 속한 문화에서 또 받아들여지게 해야 돼요. 학생들의 문화 그리고 청소년들의 그죠?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그 부분에 이렇게 스며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뚱맞게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말하는 긍정적 행동 지원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의 어떤 본질 부분들을 흐트릴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체계에 이제 초점을 맞춘다.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팔로잉 하면서 이 행동 지원 부분들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행동 지원은 문제 행동을 지도하는 개인도 우리가 개별화 부분들이 들어가면 할 수 있지만은 초점은 일단 체계에 맞춰집니다.
그죠? 그래서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학교의 어느 한 전문가가 개입해가지고 긴 시간 동안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법들로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어렵겠죠. 그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1학년, 뭐 2학년, 3학년, 4학년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는 그런 체계들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학년마다의 어떤 뭐 행동 부분이나 뭐 학습적인 부분들도 같이 가져가진다면 그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체계에 맞게 관리를 할 수 있을 어떤 뭐 단기에 뭐 전문가를 통해서 뭘 한다 이런 거는 뭐 어떤 문제 등이 뭐 극심하게 뭐 발발을 했다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는 거지 그 부분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의 어떤 체계 부분에 부합되지도 않고 그래서 학교 안에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학생의 문제 행동에 접근해줘야 되는 체계 변화가, 체계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 좋고,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서 전문가들이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의 어떤 체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 전체적인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봤는데 31쪽 밑에 뭐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해 놓았어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요약하자면 나오죠, 그죠?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 문제 행동에 접근하는 체계적 접근 강조. 앞에서 뭐 특징 부분들도 있죠, 그죠? 그리고 절차와 과정은 행동 과학 어떻게 된다? 행동은 학습된다는 행동과학의 근거한 원리 기초하죠, 그죠? 그 다음에 실용적 중재 사회적 가치의 바탕을 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번째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의 목표 부분들을 보면은 일단은 행동의 기능 평가에서 나온 뭘 사용해야 돼요? 데이터 결과 이 부분들을 사용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문제 행동을 경감시키고, 자 문제 행동을 아주 그죠? 소거가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 문제 행동이라는 거는 모든 상황을 다 그 일반화하기도 어렵고 사실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경감이 좀 더 우리 이제 어떤 실제 상황에 맞는 좀 용어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소거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자, 문제 행동을 경감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을 격려하고, 그죠? 지원하는 일단은 어떤 교수 학습 환경을 일단 조성해 줘야 된다는 게 이제 뭐 긍정 행동 지원의 어떤 제일 그 한 부분의 목표이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냐면 일단은 학생들의 아동의 어떤 행동은 기본적으로 그죠? 행동뿐만이 아니고 결국 나아가서 한 개인의 어떤 삶의 질 향상 부분들이 이제 장기의 어떤 목표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의 질의 향상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그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은 교사와 학교의 체계에도 뭐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또 어떤 학생의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닌 그런 환경 부분들 재조정하고 또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의 이제 필요성을 이제 강조하는 게 교사와 학교의 체계에도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긴 목표 중에 또 하나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은 예전에는 또 이렇게 뭐 교사들이 학생을 이제 가르치는 일에 좀 주 업무가 되면 되는데 행동 부분 또 뭐 인성 다른 다양한 부분들 그리고 뭐 행정적인 업무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이 들다 보니까 뭔가 또
긍정적 행동 지원을 뭐 학교 기반한 긍정적 행동 지원의 어떤 그런 체계를 만든다 이러면 굉장히 싫어하죠. 싫어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뭐 지금도 어떤 이런 부분들이 시범학교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말 선생님들이 요즘 열심히 하고 또 깬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또 스스로 그죠? 학교 차원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담임 선생님이 뭔가 이런 부분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아이들한테 뭐 지원해주고 싶은 부분들을 먼저 또 이렇게 선두주자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긍정적 행동 지원 부분들은 장기적 목표를 봤을 때는 모든 걸 다 만족하죠. 그죠? 뭐 아동의 문제 행동 뿐만 아니라 삶의 질, 뭐 학생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학교 전체의 어떤 긍정적인 뭐 체계의 변화, 긍정적 행동 지원의 체계에 관련 변화 이런 부분들도 가져올 수 있게 한다는 게 이제 어떤 긴 목표고 최종적인 뭐 그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좀 더 이 긍정적 행동 지원보다 더 나은 또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하면 그죠 그런 부분들을 또 뭐 일단은 학생들에게 학습의 권리를 이제 이렇게 보장해주기 위한 방법적인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이 좀 더 그죠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루어지면 좋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자, 따라서 이 우리가 긍정적 행동 지원을 좀 살펴봤죠, 그죠? 여러분들 지원은 딱 물음표 하면 뭐 앞에서 또 했는데 또 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살펴본 결과 뭐 그냥 써머리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학생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의미가 있고 그죠.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자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지속이 되고 일반화 유지 이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나려면은 원인 부분들이 이 문제 행동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원인 결과 이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여러분들이 제대로 관찰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헤쳐 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문제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원인, 그죠?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재조정, 재구성. 이 부분도 중요해요. 저번 차시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뭐 이렇게 우리가 임상 장면에서 보면은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뭐 이렇게 내원을 하죠, 그죠? 그러면은 그 내원하는 부분에서 엄마와 상담을 하고 아이와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는 금방 뭔가 말랑말랑해서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게 몸에 익숙한 그런 부분들이 굳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빨리빨리 관찰하고 바로 또 보여주면은 자기 모습들을 명확히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 잘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오지만은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은 스탠바이가 되어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처음에는 뭔가 막 정신없이 들쭉날쭉한 그런 느낌도 있지만은 진행을 하면 할수록 빨리빨리 재조정이 많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죠. 근데 부모님들은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협조적이고 이 모든 걸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는데 결국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보면은 그 환경을 재구성하는 게 부모들의 역할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느리고 유연하지 않다는 거, 몸에 막 이렇게 좀 굳어 있다는 느낌,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환경 재구성이 사실은 이 아동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뭐
학교 기반한 뭐 긍정적 행동 지원은 교사들의 어떤 그죠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가정에서의 어떤 환경의 재구성 부분들은 조금 더 철저한 이런 뭐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좀 이런 지원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구체화시켜서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부분들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제 어떤 결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예후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죠, 그죠?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행동을 보죠.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의 교수, 그죠? 아까 얘기했죠. 문제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들을 제대로 뭐 교수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또 많이 이제 이렇게 우리 아이들 같은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차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별화 부분들을 응용행동 분석에서 개별화 부분들을 추가로 애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이들이 그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문제 행동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행동에 대한 적절한 반응. 이건 여러분들 그죠? 어떻게 반응해 줘야 되겠습니까? 문제 행동하는데 더 관심을 두고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그죠? 보통 그렇게 가죠. 근데 일단은 이제 뭐 우리 아이들이 뭐 우리가 아이들이 행동 뭐이나 습관 이런 부분들을 습득할 수 있는 제일 뭐 적절한 시기가 뭐 3세 정도 되는데 그 전부터도 요즘은 이제 뭐 이렇게 많이 하죠. 기본적인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적절한 반응 부분들이 중요하죠. 이 적절한 반응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일관성 있게 해줘야 된다. 그죠? 자,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뭐 교사가 나중에 지금 예비 교사로서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임용을 거쳐서 교사가 되었을 때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아이들한테 미스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나도 뭐 아이들 키우면서 보면은 뭐 짜증날 때 있으면 애들이 좀 귀찮게 한다든지 귀찮게 하는 건 아니죠. 원래 하던 대로 하는데도 나한테는 귀찮은 거죠. 그럼 귀찮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한다.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반응으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은 이 문제 행동을 주로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행동을 해야만이 엄마가 반응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뭐 부모가 나에게 하는 관심, 애정 뭐 이렇게 이제 잘못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조심해서 이런 적절한 반응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의 어떤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자, 교수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죠? 뭘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의 기초 부분들은 일단은 이걸 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수행 능력에, 과제 수행이라든지, 다른 어떤 과제 수행뿐만이 아니고 행동 부분들, 일탈정도, 개인차 굉장히 많죠, 그죠? 자, 이런 아이들의 이제 개별화 교육의 이제 필요성이 더 가미가 되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서 사회적 행동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도 이 부분들이 이제 똑같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별화 교육이 이 따로따로 이렇게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개별화 교육의 필요성 부분들은 이 개인차라든지 이런 이제 일탈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평균이 아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개별 교육의 원리에서 일단은
학습이 기본이죠. 그죠? 학습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행동 부분들,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성은이 어떻게? 자, 그죠? 조직적이고, 또 나왔잖아. 체계적이고, 또 아이들이 알아야 되죠. 그죠? 직접 구체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또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도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들 떠나서 자꾸 적용을 해보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행동 지원에 필요한 기술들. 자, 교재는 그 34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는. 자, 교재 펼쳤어요. 하나 더 펼치고. 자, 그러면 필요한 기술들. 자, 많겠죠, 그죠?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이런 아동의 다양한 문제 행동을 일단 지각하고는 있어요, 사실은. 지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 방안이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실시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한 아이 보고 있으면 다른 아이, 또 다른 아이 보고 있으면 이쪽 정신없죠. 그래서 이 대처 방안들이 전문적이지 못하고 또 효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흡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동의 문제 행동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일단은 여러분들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문제 행동의 정도에 따라서 또 길게 갈 수도 있죠. 그죠? 그게 왜냐면 학년이 올라가면서도 그 문제 행동들은 또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인 접근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 지원에 이제 어떤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행동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과 그죠? 개별화 교육 방법에 대한 지식과 이제 지식을 적용한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행동지도 교수 모델의 예시를 여러분들 표 1-3인데 교재가 35쪽에 나와요. 이것도 어느 한 모델의 예시라고 보면 돼요. 그죠? 여기서는 예시 1, 예시 2 해가지고 표해보면 여러분들 두 가지로 나와 있죠. 그죠? 나눠져 가지고 얘 1은 학습 지원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얘 2는 행동 지원에 관련된 거. 그래서 이 6단계로 이렇게 모델의 예시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면 돼요. 요청 한번 봅시다. 일단은 이제 절차상에 보면은 첫 번째는 포괄적인 문제. 자, 여기 학습 지원에서는 이 포괄적인 문제가 뭐로 나오죠, 그죠? 자, 수학이 좀 뒤쳐져 있다. 그지? 그리고 수학이 뒤쳐져 있는데 이제 행동 지원에서는 그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뒤쳐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행동 부분들에서 보면은 따로따로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그죠? 학습하고 행동 이게 따르게 해가지고 원인은 떨어지니까 행동도 그럴 수 있고 행동에서 뭔가 착석이 안 되고 제대로 앉아 있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수학에서도 뒤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행동 지원에서는
이제 철수가 나오네. 많이 이제 등장하는 철수. 얌전히 앉아있지 않는다. 이 포괄적인 전체적인 문제 찾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일단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이런 문제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는 거고, 이제 자료를 일단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이제 수집하죠. 구체적인 정보, 그죠? 여기에서는 영희는 합이 10을 넘지 않는 한 자릿수의 덧셈은 할 수 있는데, 이제 받아 올림이 있으면 못한다. 받아 올림 부분들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두 번째는 행동 지원 부분들은 철수는 몇 시간? 15번, 그지. 자리 이탈을 한다. 뭐, 45분, 40분 수업에 이 정도 하면은, 그죠. 거의 뭐, 뛰어다니다 선생님이 앉아라 하면 딱 앉고, 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그 하면 또 다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학습 목표 설정. 자, 여기서 학습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36쪽 한번 넘겨가지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재 프로그램 적용. 자, 어떤 중재를 사용할 것인지. 자, 행동 지원에서는 철수가 허락 없이 자기 자리를 이탈할 때마다 뭘 한다고 했습니까? 타임아웃을 5분간 이제 적용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것도 잘 사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타임아웃을 하는 부분들을 즐기는 친구들을 타임아웃 시켜버리면 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법들을 적용할 때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선호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가지고 어떤 이제 행동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동의 행동 관찰. 그죠. 다섯 번째. 행동 관찰해서, 그 학습적인 부분을 교사는 평가 과제의 정답률을 매일 기록한다. 매일 기록한다. 그죠? 일단,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으니까, 뭐, 형성평가식으로, 아니면 기간을 딱딱 둬가지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죠?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매주 이제 일주일 동안 공부한 부분들을 금요일에 1분간 문제를 얼마나 많이 정확히 푸는지 관찰을 한다는 거죠. 측정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섯 번째 아동의 학습 또는 행동평가를 하는데 일단 교사는 정답률이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뭐 그래프를 뭐 꺾은선 그래프를 하든 막대 그래프를 하든 그래프를 작성해 가지고 그래프에 이제 이게 진전도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진전도 부분들에서 그래도 목표하는 바와 비슷하게 나아간다 하면 그 방법들을 계속 쓸 수는 있지만은 이 부분에서 진전도 부분들이 내가 뭐 이 아이한테는 5% 이상을 내가 그걸 하겠다. 그러면은 뭐 그 부분들 이하에 미친다 하면은 일단은 중재 방법들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계속 하는 거는 아니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라 봐요. 그죠? 그래서 중재 방법 수정이 또 어떤 여기 37쪽에 나와 있지만은 규칙적인 평가, 수집된 데이터 규칙적인 평가, 형성평가라고 볼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정기적으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선생님이 그 아이의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래서 평가를 통해 목표 수준 있죠. 목표 수준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수 전략 이런 부분들이 바꿔야 된다.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이제 중재 방법 수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선생님들의 목표하고 아이들의 그 진행 수준이라든지 진전도 부분들은 항상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잘 세워진 목표라 해도 아동의 반응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목표나 그 중재의 내용을 이제 수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어렵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우리, 대상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진전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 부분에 너무 이제 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선생님들이 해온 부분들에 착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6가지 이런 부분들의 모델을 활용하면서 이렇게 한번 짜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행동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 학습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 더 잘 알 거고, 그죠? 자, 행동 지원의 절차. 자, 행동 지원의 절차는 일단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쭉쭉 이렇게 한번 보시고, 요 행동 지원의 절차는 일단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일단은 이 소리나 이런 게 지금 마이크를 제가 착용하고 있지 않아서 웅웅웅 하면서 혼자서 하고 지나가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짜증이 나더라도 만약에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제 만나서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3번 행동 지원의 절차는 다음 차시에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